안녕하십니까. 보름달입니다. 이번 8월 성미산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행은 느낌표와 공동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서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빨강마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빨강마녀 별명은 본인께서 지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로 그 별명을 지으셨는지. 네. 빨강마녀는 사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소모임을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모임에서 별칭을 부르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당당하게 여자이지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마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선택한 저의 제2의 이름인 거죠. 그런데 마녀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 좀 마녀 앞에 뭘 붙여볼까 그랬었는데 그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마녀 너 빨갱이로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빨강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좋겠다 해서 빨강 마녀가 됐고요. 여전히 빨간 마녀가 아닌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각각의 정체성, 그러니까 마녀를 수식하는 빨간이 아니라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각의 정체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제 의지 같은 걸 좀 담아서 빨강 마녀라고 고집하면서 불러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성미산 마을이 안 그래도 지금 정복 뭐 이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네. 그 안에 상당히 별명 자체가 이 별명이 이 설명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거 안 그래도 그런가요? 전 세계적인 유튜브에 지금 나가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공식적으로 저의 정체성을 밝히며 끌려갈 때 막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원래 고향은 어디신가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천이어서 근데 인천에 사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근데 제가 부천에서 출퇴근하면서 제 알람 시간이 새벽 5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나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는 여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두가 일찍 잔다고 계속 놀리세요. 근데 그거는 성미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어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성미산 학교에서. 반에서 뭐 제일 1등으로 오신다는데 학생보다도 더 빨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멀리 있어서 가능해요, 그게. 가까이에 살면 선생님들이 천천히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빨리 움직여야 하니까 또 출근 시간이어서 1호선 타보셨어요? 1호선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지개반 공식 1등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옆반에 효주하고 거의 네, 맞아요. 네, 수위를 1, 2등을 다퉈요. 맞아요. 주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상당히 지금 그 무례한 질문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숙녀의 나이를 여쭙는 게 네. 굉장히 실례긴 한데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요. 네. 나이를 공개하고서 많은 부모님들이 멘붕에 빠졌다는데 네. 실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느낌표는 알고 계시죠? 전 알고 있죠. 네. 멘붕- 보름달은 진짜 모르세요? 이렇게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는데 그냥 다만 무지개반에 나의 아이가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나이 요 정도까지? 그리고 진짜 궁금하시면 느낌표한테 물어보세요. 몇 살이에요? 37이라고. 진짜 그렇게 하셨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도 좀 일종의 커밍아웃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데요. 저랑 한 10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고 저랑 친구는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결혼은 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 비혼의 상태를 지금은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비혼자들이고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 소식이 있기도 전에 마녀가 혹시 아기를 가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빙긋이 한번 웃어주시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과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이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성미산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생각이 같아요. 굉장히 뭐 진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혹시 지금 그 일은 어떤 쪽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 친구가 네.
제 남자친구는 아직도 학생이어서 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뭐 같은 쪽에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네. 그건 해당 없으시고 네. 만나긴 또 어떻게 만나겠어요? 만나기는 대학원에서. 대학원에서? 네,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학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친구도 사회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인류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예, 이 소식을 우리 그 학교분들께서 많이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곧 임신하려고 할 계획이 있어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나온 그 이제 있는 질문이라 드리는 건데 주말에는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저 성미산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주말에 하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아예 까무라쳐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일을 싸들고 집 근처 대학 도서관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동네 아줌마 친구하고 같이 산책하고 있어요. 네,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취미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취미라고 하면 등산 정도? 그냥 네, 자주는 아니고요, 못 하고요. 그때 뭐 저한테도 한번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네. 글씨가 되게 귀엽다 그래야 될까? 잘 쓰세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 따로 있는지 연습을 따로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연구를 하신 건지.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요. 어렸을 때 왜 경필대회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 데의 경필대회 상은 좀 꼭 탔던 것 같아요. 글씨 잘 쓴다는 소리는 좀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얼굴이 예쁘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보니까. 그 말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저 현대의학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아니, 의학까지나. 또 인상에 남았던 여행지가 있다면. 네. 저 외국이어서 좀 그렇지만 작년 여름방학 때 열흘 동안 노르웨이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작은 차 렌트해서 아주 작은 텐트와 아주 기본적인 버너, 코펠 넣어서 그냥 캠핑하면서 돌아다녔었는데 상상 이상이었어요, 노르웨이가. 그리고 그렇게 작게 아주 간단하게 단촐하게 캠핑을 하는 여행도 좋았었고, 그리고 노르웨이의 자연환경이 정말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굉장한 것이어서 그 작년 여름에 그래, 이렇게 넓고 위대한데 나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뭐 그렇게 속 끓이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거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 조금 한국 돌아가면 좀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노르웨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또 이 전공 및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에 대한 얘기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우리 또 사실 이제 느낌 이것 교육에서. 때문에 저를 선택하신 거죠. 예, 사실 그렇죠. 네. 특수교육을 전공하셨어요. 네, 맞아요.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러게. 그렇죠. 예. 네. 저 되게 많이 받아서 저도 생각해 보는데 특별한 계기라는 건 없고, 그런데 저는 제 사촌 동생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금은 성인이에요. 26살 정도 됐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랑 그래도 가장 많이 통화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학교 오기 전에, 성미산학교 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을? 전 계속 특수교사이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둘 중에 한 상태였었어요. 대학 졸업하고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에서 돈을 좀 벌어서 대학원에 갔었고, 대학원 끝나고 나서는 또 특수교사로 그냥 사설 일반 발달 센터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공부를 했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학습 부분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돈 모아서 한 2년 정도 프랑스에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특수학교, 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정규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성미산학교에서 특수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죠. 공교육을 선택은 안 하셨네요. 그래도 성미산학교를 또 네. 선택한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네, 제가 아주 솔직하게는 제가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공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고요. 다른 형태, 특수교육의 다른 형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랬었고, 성미산학교는 그래도 조금 일반 선생님들이 자기가 있는 친구들도 우리 반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성미산학교에 오면 그런 형태로 내가 일을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네, 성미산학교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기대만큼 자기의 어떤 그런 기대만큼 1년 반의 생활은 어땠는지. 네, 저 성미산학교에 들어와서 바로 특수교사인 제 친구들한테 통합이 세상에 있기는 있어?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연한 환상이 있었던 거고 통합에 대해서 어떤 완성된 형태로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안학교에서조차 서로가 너무 비난하고 네, 서로를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그런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특수교사인 친구들이랑 세상에 통합이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를 지내면서는 통합이 어떤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보이는 나의 태도 그냥 그리고 결국에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이라는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안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그게 통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이 됐어요. 성미산학교의 통합교육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허약한 부분이 또 있는 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성미산학교에서는 이 반이 12년을 같이 꾸려나갈 반이에요. 물론 도중에 뭐 전학을 갈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 긴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피로도를 주고 싶지 않은 면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웃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마을 안에 아줌마 아저씨로 만났으면 좋겠고 너무 머리 아프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서로 조심스러워하거나 서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보면서 만났으면 좋겠는 바람도 본인이 있어서 생각하는 공교육의 그 통합교육을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성미산학교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저 공교육에 점수를 주고 싶진 않고요. 아까 제가 뭐 그럴 위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다들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교육에서는 도움반 혹은 특수학급 혹은 지원실의 친구들을 같은 반 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냥 이 친구는 도움반 친구야. 이 친구는 특수학급 친구야. 그냥 우리 반에 있기는 하지만 이 친구의 원래 원반은 꼭 도움반인 것처럼 그냥 얘는 여기 잠깐 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편함을 얘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가서 놀리는 경우는 많지만 저한테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얘 때문에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다고요. 그런데 성미산학교에서는 그냥 계속 우리 반에 있어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게 너무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잘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쟤 때문에 맨날 우리 모둠의 과제 속도는 늦어지는 것 같고 선생님들은 왜 얘랑 같이 안 하냐고 혼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는 물론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괴감도 들고 했었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미산학교에서는 그래도 반 친구로 이해하고 있구나. 일단 반 친구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성미산학교의 통합교육에 점수를 주라면, 근데 사실 성미산학교의 이 특수교육 형태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야 니네는 정말 책에서 나온 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선생님들과의 관계나 협력 관계나 시스템들은 잘 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뭐 학교 공간이나 뭐 물리적 설비나 보조 기구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모두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감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 뭐 시각 장애 친구들이나 청각 장애 친구들은 사실 학교에 들어오기가,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기가 사실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 75점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짠 건지 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거 저 되게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어서 다른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동의하시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세요. 뭐 우리 지금 전체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그 비율로 봤을 때 사실 우리 학교에 주로 오는 애들이 이제 그 발달 장애라고 하는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애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비율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는 감각적 장애나 지체 장애나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런 부분은 장애가 아니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하고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그분들을 장애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민산학교에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친구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통합이 뭘까요?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저 이번 학기 내내 저도 통합이 뭘까 혹은 이걸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시달렸어요. 아까 그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요? 이렇게 물었던 친구 말대로 장애가 없는 친구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그리고 막상 보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쳐요. 굉장히 많이 상처받아요. 굉장히 많이 비난받고요. 아이들 속에서 비난받고 그리고 나는 왜 항상 해도 잘 안 될까 이런 열등감도 되게 많이 느끼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 그룹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통합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이번 학기 내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통합은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호적이거나 친절해야 하고 누구나 다 친구가 돼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난하지 않는 것, 그냥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모욕하지 않는 것, 그냥 이 수준이 통합인 것 같아요. 그냥 제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1학년에 지금 거의 배속되다시피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내년에 또 들어온 친구가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그 발달장애 쪽 애가 와서 또 전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현재 학교 여력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지금 있나요? 그러게요, 보름달.
제가 아까 그 75점에도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사실 특수교사 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을 꼭 장애가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 통합교육을 정말 담당하고 계신 담임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여하튼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지금은 제가 1학년이고 또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래서 많이 1학년에 붙어 있지만 차츰 제가 초등 6년을 그리고 더 나가서 12년을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차츰 저의 물리적 지원은 제거를 해나갈 생각이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죠. 지금도 물론 보조 교사가 계시지만 보조원 선생님들을 더 모시거나 아니면 자원활동가들을 더 많이 모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다른 형태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 물론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그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내 이웃으로 가족으로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내 이웃으로 혹은 내 친구로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그만큼 드러나지 않고 관계가 그만큼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성미산 마을 안에서 그래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길에서 만날 수 있고 다만 안녕이라고 인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는 그런 걸 지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성미산 학교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는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는 걸 보시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는 대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생기는 게 아닐까요? 이게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께 내 아이가 있는 반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 이해를 갖다가 어떻게 좀 잘 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라도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당부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아이들과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특수교사가 있는 건 그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대변해서 부모님과도 말할 수 있게 부모님과도 소통하고요. 그 친구의 주변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 친구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이 친구가 행동의 의미를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던져줄 수도 있어요. 이게 특수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와서 걔는 도대체 왜 그런데 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가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대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정말 걔는 왜 그런 걸까? 같이 욕도 해주시고 내 아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같이 욕도 해주셔도 좋고 그런데 왜 그런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뭘지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친구랑 어려워서 내 아이와 이 친구의 관계에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얘의 어떤 행동들이 겁이 나고 그래서 내 아이도 위험할 것 같아 라던가 혹은 내 아이도 이 관계를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을 투사해서 미리 어떤 상호작용의 기회를 차단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좀
힘든 마음은 저도 많이 익혀지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그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미안해야 하는 입장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좋은 친구들로 좋은 이웃으로 성미사랑교회 다른 부모님들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되게 위로가 됐던 말이, 좋은 친구는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슬픔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친구라는 얘기를 책에서 보면서 저한테 좀 위로가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친구들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뭐 슬픔이면 슬픔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따뜻한 친구가 돼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모님들이. 그리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피해자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내 아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건 저의 걱정이기도 해요. 항상 반에 있으면 저도 항상 근데 그 갈등과 그 심리적 압박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특수교사들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응원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드러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네. 우리 학교 그 성원들을 위해서 네. 마지막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이번 학기 문집에 냈던 글 보고 같이 고민해 주시겠다고, 제 질문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겠다고 문자 남겨주셨던 누구, 그리고 술 마시고 있냐고 마녀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누구, 그 다음에 전혀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스승의 날에 편지 써주신 보름달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굉장히 복받은 특수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로 성미사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부모님들과 연결될 수 있는 특수교사들이 그동안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복받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런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협력자로서 저를,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응원해주고 계시니까 계속 그렇게 같이 저의 이웃으로 계셔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학교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해 주신 우리 빨강마녀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성공적인 또 인터뷰와 데뷔를 하신 우리 느낌표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성미산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